네, 반갑습니다. 자, 무소TV 전문가 진강호 승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 대선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맞붙었는데요. 이 둘 중에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아직 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확정된 건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직 대통령으로 지금 재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국내에 어떤 테마주들이 급등할 수 있는지, 즉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 개별주 테마주에서 어떤 테마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아직까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각 후보마다 그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트럼프 대통령 수혜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수혜주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을 들 수 이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인데요. 미국의 공화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원래는 이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물론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 호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참 많은 좀 헛된 시간을 좀 보냈죠, 그죠? 그래서 만약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펼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또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테마는 어떤 테마냐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대북주가 되겠습니다. 왜 대북주를 얘기를 하느냐? 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하고 두 차례의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에 대해서 했던 얘기지만 북한은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나라다. 북한은 베트남처럼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은 베트남처럼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북한의 철도, 가스관, 특히 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북한의 철도나 이런 것들을 건설하게 되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면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많이 도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철도 관련주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경제 개방, 그죠? 베트남식 경제 개방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이제 이와 관련된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철도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가스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요, 이 철도 산업은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인프라 그 투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버텼던 이제 그 북한도 굉장히 좀 지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더 가하고 그러면 북한은 더 이상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경제 제재를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그런 경제 개발, 베트남식 그런 경제 개발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열릴 수 있는 게 물론 관광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 개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2의 개성공단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대규모 인프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는 바로 철도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북한의 금강산 관련주들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들 그리고 철도주 또는 가스관 관련주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을 내리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과거에 금강산 관련주로 가장 많이 분류됐었던 게 재롱산업인데요. 자,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그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고 중소형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재롱산업의 차트를 잘 보시면 굉장히 강하고, 물론 대량 거래량이나 급등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강하고, 그죠? 네, 참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 같은 때에는 투매가 안 나오는 것만으로도 강하다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꾸준하게 높이면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띄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시면 되겠어요. 철도주 중에 이제 대아티아인데요. 대아티아이도 오늘 보시면 하락을 거의 안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했지만 거의 보합 정도에서 끝났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크게 하락한 게 없었어요. 즉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하락이 없었고, 최근에 이런 모습들은 전형적인 놀림목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철관 대표적인 가스관탐하겠죠, 그죠?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바람에 조금 하락을 했지만 고작 1.4%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좀 전에 보셨던 대RTI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전형적인 눌림목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이걸 거의 다 완성해 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동양철강과 이제 같은 테마인 대동스틸을 보시면 역시 바닥을 잡고 있고 전형적인 눌림목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해서 비록 2% 정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크게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송전업체겠죠, 그죠? 광명전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한번 살짝 들었다가 눌렀는데요. 이 또한 전형적인 눌림목의 모습이죠. 최근에 잠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개인들의 투매가 참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잘 견디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10월 10일경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보신 대북주들은 견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광명전기도 뭐 눌림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주 중에 하나 더 보시면 푸른기술이겠죠. 오늘 4% 장중에 이제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눌림목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북한 대북주 중에 금강산 그리고 송전업체, 철도, 가스관 관련주들을 보면 주가가 안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수 하락 대비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 국내에서 급등할 수 있는 테마주는 철도주나 즉 대북 관련주, 경제 협력 관련주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꿀팁이죠. 북한 관련주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거는 바로 농업 관련주, 즉 인도적 지원 관련주였거든요. 대표적인 게 조비와 경농인데요. 조비와 이 경농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네. 좀 전에 보셨던 대RTI, 광명전기, 푸른기술, 대동스틸 이런 종목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8월 달에 경농이나 조비는 시세 분출을 했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철도주나 가스관 관련주들은 시세 분출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농업 관련주들,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주들은 왜 이렇게 시세 분출을 했었느냐? 자, 이 농업 관련주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주도 되지만 홍수, 장마 수혜주도 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7월 말 8월 달까지 굉장히 긴 장마가 이어졌고 정말 홍수가 났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조비와 경농 이 종목이 거래를 터뜨리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 분출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트럼프 소유주로 공략을 하신다면 현재로서는 경농과 조비는 조금 피하시는 게 나을 수 있겠죠. 물론
경농과 조비가 지금 주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격상 바닥일 수 있겠지만 이 종목들이 다시 이제 급등을 하려면 또다시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공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트럼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1위 강대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됐을 때 굉장히 많은 수혜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부분인 대북주에 관련돼서 제 생각과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그리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바이든 수혜주도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 더 좋은 기법 강의와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무소TV 전문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